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64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패널 소개 먼저 하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월로스 패널 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 한채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스 패널 이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와로스 패널 박진영입니다. 네, 희정 씨가 두 분이 있는 기분이었는데요. 그니까요. 누가 성대모사를 하는데요? 뭔가 네, 다들 저는- 느낌이 아침 라디오 하는 느낌이네요. 잔잔한 분위기 저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지난 시간에 배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야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 배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저희가 여러 소식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야구는 점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MLB는 프로, 그리고 KBO는 프로를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분을 위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왈로즈 64번째 에피소드는 KBO와 MLB 이슈 정리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우선 저희가 KBO의 소식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KBO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나와주시죠. 네. 점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KBO 리그입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둔 팀이 22경기, 적게 남은 팀은 13경기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0월 30일이 정규 시즌 종료 예정일인데 어느새 KBO 리그가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KBO 리그 10개 구단의 경쟁 상태는 1강, 2중, 5약, 그리고 2심준석 리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상위권 팀의 분량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KT 위즈입니다. KT 위즈가 어제 경기죠? 이제 목요일 경기를 통해서 목요일 경기를 승리하면서 70승에 선착했는데요. 70승에 가장 먼저 도달한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약 74%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선발 불펜 야수 측면에서 각각 그냥 개인적으로 학점을 한번 매겨봤는데요. 선발 먼저 A+를 주고 싶습니다. 데스파인의 고영표, 배재성, 소영준, 쿠에바스로 이어주는 이 선발 라인업이 꾸준히 5인 로테이션을 돌아주고 있고요. 특히 고영표 선수와 배재성 선수는 최근 이닝 소화력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대식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불펜에서는 A0를 주고 싶네요. 역시 박시영, 주건, 김재윤으로 이어지는 필승조에 최근 안정감을 찾은 이대현 선수까지 후반기에 가세하면서 뒷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LG에 이어서 구원투수 파트에서 평균 자책점과 WAR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수인데요. 야수 파트는 강백호를 보유했지만 전체적인 팀 차원에서는 리그 중상위권의 팀 타격 스탯을 기록 중입니다. 작년 대비 외국인 타자의 임팩트가 아쉬운 것 같고요. 한편 실책 개수에서 100개를 기록하며 최대 실책 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1위 팀 명성에 걸맞지 않은 수비력인데 포스트 시즌 같은 큰 경기에서는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길 바라겠고요. 타격만 본다면 충분히 B를 줄 수 있는데 수비 때문에 제가 B 재료로 낮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작년에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잊고 이강철 감독님이 팀을 정말 제대로 가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팀의 플레이오프를 겪어본 선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어린 선수들이 많아 큰 경기라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올해 KT 위즈의 도전은 어디까지일지 지켜봅시다. 다음으로 2중 삼성과 LG입니다. 시간 관계상 학점 매기는 건 1위 팀 특혜인 걸로 합시다. 두 팀은 시즌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순위 경쟁 중인데요. 변수가 될 만한 점은 현 시점에서 LG가 삼성보다 무려 7경기나 덜 치렀기에 시즌 막판 일정 측면에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LG하고 삼성은 서로 간에 잔여 경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양팀 팬들은 매일매일 응원팀과 상대팀의 경기를 동시에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에서 LG가 앞서기에 삼성 입장에서는 2019년 SK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고 싶지 않다면 적게 남은 잔여 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주워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약, 두산, 키움, SSG, NC, 롯데입니다. 4위 두산부터 8위 롯데까지 게임차가 3게임차에 불과하면서 혼돈의 5강 막차 싸움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롯데는 이 5 중에서 빠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바로 두산전에서 서스펜디드 경기 포함 2연승을 거두면서 17호를 시전하는 중입니다. 이 5팀 간 물고 물리는 상대 전적이 남은 잔여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요. 4위 두산을 예로 들자면 NC와 SSG에는 강세를 보이지만 키움, 롯데에게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10월 넷째 주 정도는 돼야 이 5팀 중에서 떨어져 나갈 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중을 구성하고 있는 이 5팀의 강점과 단점을 뽑아보면서 5중 파트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로 너무 약점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공통적인 약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5팀의 공통적인 약점으로는 안정적인 5인 로테이션을 돌아줄 선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인 로테나 꾸준히 돌면 양반인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선발 3명 있으면 상위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은 워커로켓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말소됐는데 장기 부상이 예상되고요. 5선발이 1회가 버건 유희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선발진에 더욱더 부담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키움도 안우진 선수가 복귀했지만 요키시 말고 믿을만한 선발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나마 그 다음에 안우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NC 봅시다. NC는 루친스키 말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나마 파슨스 선수가 최근에야 좀 해주던데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송명기 선수의 임팩트는 시즌이 끝나가는데도 실종 중입니다. 또한 신민혁 선수는 나름 잘 버텨주는 것 같은데 NC도 이 선발진이 마지막까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SG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꾸준히 로테이션 돌아주던 윌머 폰트마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다음 주는 돼야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가 없어서 현재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데 SSG의 상황은 잇몸에서 출혈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 선발로 들어간 선수들은 나름 몫을 해주고 있지만 시즌 막판까지 이 대체 선발 잇몸들이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위 롯데인데요. 프랑코가 불펜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스트레일리, 박세웅, 이승원, 이인복, 서준원으로 로테이션을 수정했습니다. 이 5명의 선수들을 보면 모두 좋은 구위를 갖고 있지만 박세웅을 제외한다면 네 선수가 올 시즌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남은 경기에서의 활약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KT에게 매겼던 점수 파트를 5개 팀에게 적용한다면 선발은 두산, 불펜은 롯데, 타격도 현재 상승세를 탄 롯데, 수비도 롯데가 우승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수비 스탯까지 롯데를 찾아보니까 롯데가 팀 실책도 최소 1위이고 그리고 뭐 팀 수비율 부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찾아봐서 정리하니까 롯데 미쳤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준석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두 팀 넘어가겠습니다. 기아가 2경기 차로 10위 하나에 앞서 있는데 팬들과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양팀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순위 경쟁 중인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정말 제대로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의 경우만 해도 하나에게 8승 7패를 당했는데 이 7패 중에 절반만 덜 졌어도 2, 3위 경쟁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팀은 무려 4경기의 잔여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승리팀은 최하위 탈출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 12팀은 눈물을 흘리며 심준석 선수를 지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거 혹시 전문가들의 의견 맞나요?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이제 이게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하나한테 상대 전적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팀으로 두산, 롯데 그리고 한 팀 더 있었는데 5강 경쟁 중이었던 팀인 것 같습니다. 딱 그 실제 순위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한테 승리를 못 따내니까 그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독설 가시네 오늘. 상당히 관철적이네요. 굉장히 오늘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파티이기 때문에 제 정말 개인적인 감정 빼고 준비했습니다. 네. 사심이 많이 느껴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우선 진혁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진혁 씨가 이야기를 해주신 포인트 중에 확실히 KT의 수비가 좀 불안하다는 점은 실제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다고 해도 이는 너무나도 큰 경기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KT의 수비가 보강해야 1위라는 이제 그 위치에 알맞는 이제 자리를 갖게 될 것 같고요. 5강 팀이 많은 만큼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 이제 가을 야구를 위해서 모든 팀이 달려볼 테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KBO의 여러 소식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서 시즌 막바지에 혼돈의 KBO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좋은 소식도 그리고 되게 안 좋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꽤 이슈가 크게 될 소식도 또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KBO의 이슈들에 대해서 또 희정 씨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네. 제가 세 가지 소식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양현종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양현종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아는 이번 시즌 이제 10중 투수가 전무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투수진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최다승 투수가 이제 5승입니다. 그것도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인 맹대 선수와 마무리 투수인 정혜영 선수가 각각 5승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불펜은 튼실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불펜도 장현식 선수 그리고 정혜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주식적이지 않은 그런 불펜을 보여주고 있고, 퀄리티 스타트 또한 이제 KT가 현재 1위인데 64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는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개의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진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펜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양현종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번 시즌 다음 시즌부터 이제 복귀를 한다는 내용은 기아 입장으로는 물론 이제 양현종 선수의 활약을 기대했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복귀는 이제 반가울 것 같긴 합니다. 양현종 선수는 아직까지도 이제 기아 선수들과 SNS 상에서든 뭐 오프라인 상에서든 많은 친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정규 시즌 중에는 이제 선수단에게 선물을 보냈을 정도로 아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프런트와 양현종 선수 그리고 팬들 또한 모두 이제 계약을 상호 원하는 중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트가 제가 듣기로 4년 계약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기아가 4년 계약까지도 받아들여줄 수가 있을지가 계약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현종 선수 복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셨던 5강 체제보다 현재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번 시즌 바로 신인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혁 씨와 제가 사적인 카톡방에서도 굉장히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먼저 이제 가장 이제 신인상 유력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아의 이번 시즌 특급 신인이자 올림픽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이의리 선수입니다. 19경기의 선발 등판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3.61, 피안타율 0.204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후반기 손톱 부상과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 더 이상 출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최준용 선수가 이의리 선수의 대성마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작년 시즌,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는 작년 시즌 지명된 선수이지만 이제 KBO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제 독점 이닝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독점 이닝을 채우지 못해서 중고 신인으로 이제 쳐서 이번 시즌 신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36경기에 9원 등판에서 3승 1패 1세이브 17홀드 평균 자책점 0.227로 그리고 후반기에는 심지어 이제 1승 무패 1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 0.81로 현재 0.081로 압도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리 선수가 이제 올림픽 때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었지만 최준용 선수의 지금 후반기 페이스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제 최준용 선수가 이제 따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팀 순위적으로도 현재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기아는 거의 이제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와 이제 92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4승이라는 이제 선발 투수 치고는 굉장히 저조한 그런 선발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수 간에 누가 신인왕을 타도 이제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둘 다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아 팬이기 때문에 이의리 선수가 땄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이의리 선수가 만약에 따게 된다면은 이순철 선수 이후 36년 만에 36년 만에 신인왕을 얻게 되는 거고,
롯데 또한 이제 29년 만에 염종석 선수 이후 오랜만에 신왕 도출을 하는 거라고 해서 네, 둘 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신수 선수의 최근 기록했던 20-2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월 5일 SSG와 LG 트윈스 잠실에서 열린 경기에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1번 타자로 출전했는데요. 5회 초 2사 1루에서 LG 이민우 선수의 촉으로 받아치면서 이번 시즌 20홈런 달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경기 전까지는 추신수 선수가 19홈런, 20도루를 달성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민호 선수에게서 홈런을 쳐내면서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준혁 선수의 만 38세 4개월 9일을 이제 넘기고 최고령 20-20을 달성했는데요. 추신수 선수는 39세 2개월 22일을 달성해서 양준혁 선수보다는 거의 한 8개월 정도 더 나이를 드신 후에 달성해서 더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SG 소속으로는 최정 선수의 2013년 이후 20-20 기록을 8년 만에 달성하게 되었고요. 물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기자가 이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진 선수가 이제 당장 들떠고 좋아하기보다는 저희 팀에는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안주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SSG는 현재 이제 58승 60패 11무 이제 6위로 5위 키움에이트를 바짝 쫓는 중인데 아까 진혁 씨가 또 말씀해 주셨듯이 5위 싸움 굉장히 치열한데 추신수 선수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21, 22의 기록만 남기고 끝내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희정 씨가 너무 소식을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추신수 선수와 뭐 이유리 선수 그리고 최준용 선수 모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시즌 마지막도 잘 마무리하고 좋은 마무리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양현종 선수 또한 이제 메이저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자신도 후회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정말로 스스로에게도 저희에게도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었는데 기아로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하겠네요. 희정 씨는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아 팬들은 행복해 할 거라고 내 생각이 듭니다. 네, 희정 씨의 행복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이 KBO뿐만 아니라 또 다른 MLB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MLB는 조금 KBO보다는 일찍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포스트 시즌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소식과 똑같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소식은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승원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메이저리그는 10월 4일날 정규 리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4일까지 월드 시리전 7차전을 마무리로 MLB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MLB 포스트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변경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변칙적으로 시즌이 운영되면서 포스트 시즌에도 변경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6개의 지구 2위 팀까지도 자동으로 진출이 되면서 원래 10팀까지 진출하던 거에서 16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정규리그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팀들을 살펴보자면 아메리칸 리그를 우승한 동부지구 템파베이 레이스, 중부지구 시카고 화이트삭스, 서부지구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일드카드전은 10월 6일 날 펼쳐진 바 있고 거기서 6대2로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디비전 경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우승했고 중부지구 미러키 브루어스가 1등으로 올라갔으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서부리그 1등으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LA 다이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이 두 팀이 올라갔고, 녹음 날짜로 어제인 10월 7일 3대1로 LA 다저스가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디비전 경기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최종 대진표에 따르면은, 녹음 당일인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템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경기를 펼치고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 그리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미러키 브루어스가 경기를 펼칩니다. 제가 잠시 녹음 시간이 별로 안 길어진 것 같아서 프리뷰를 살짝 해보자면, 오늘 있었던 경기와 오늘 있을 경기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번 준비해봤었는데, 적절하게 이게 들어맞은 것 같아요. 우선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부리그 1위와 중부리그 1위의 격돌이었는데요. 전체 세트 스코어로는 오늘 경기 전까지 5대2로 휴스턴이 앞서고 있었어요. 홈 경기에서는 4전 전승일 정도로 휴스턴이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휴스턴 선발인 랜스 맥컬러스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화이트삭스 상대로 2전 무패이고 방어율이 2.08로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 이 맥컬러스 상대로 홈런을 하나도 뽑지 못했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였고요. 반대로 시카고 선발로 나온 랜스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상대로 1경기 1패, 방어율이 1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떠나서 휴스턴 타선이 특히 랜스린 선수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휴스턴의 승리를 훔쳤는데 오늘 경기가 끝난 것을 보니까 그 휴스턴이 6대2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이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한번 프리뷰해봤는데요. 상대전적으로는 11승 8패로 템파베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7승 3패로 템파베이가 유리한 바 있고요. 특히 이 템파베이 선발인 셰인 맥클라난 이 선수가 보스턴 상대로 3경기 1승 1패인데 이걸 상대 전적을 떠나서 보스턴 팀 타율이 이 선수를 상대할 때 1할 후반대라는 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보스턴 선발로 나온 로드리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 선수들이 이 선수한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템파베이 휴스턴 승리로 점치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회 말 상황을 살펴보면 휴스턴 레이스가 3대 0으로 지금 1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녹음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내에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찬 프로 포스트 시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템파베이 레이스에 최지만 선수가 뛰고 있듯이 저희가 한번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의 활약 또한 즐겁게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템파베이가 또 이기고 올라간다면 더 많은 최지만 선수의 활약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어서 메이저리그의 상황이자 이슈 그리고 프로에 주목할 거리들에 대해서 채영 씨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에 대한 모든 팀의 프리뷰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동부부터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브래그먼, 코레아, 알투베로 이어지는 황금 내야진이 여전히 든든했다는 시즌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리엘 선수가 회춘을 해버리면서 타격왕 경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까지 충분한 이 팀은 상대 팀을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동부에서는 가장 큰 우승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인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시 확실하게 3선발까지가 든든하게 갖춰져 있고 3년 연속으로 3할을 기록 중인 팀 앤더슨 선수와 지난 시즌 MVP죠. 어부저가 있어서 붙어봐야 알 것 같은 매치업이 나왔는데 다원 씨의 프리뷰대로 지금 1차전은 휴스턴이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와일드카드전에서 뉴욕 양키스와 붙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매치업으로는요,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엔 타격이 지구 3등인데, 방어율이 15위였습니다. 오히려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 24위였고, 방어율이 6위였던, 엇갈린 재밌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상대 전적 역시 10승 9패 보스턴의 초근소 우위였기 때문에 명승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나버려서 이제 보스턴이 6대2로 와일드카드전에서 이기고 두 팀의 승자인 보스턴과 템파베이의 매치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템파베이는 아까 승원 씨가 짚어준 대로 최지만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코리안 리거가 뛰고 있는 템파베이 이제 응원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팀인데 이번 시즌 구단 역대 최다승 100승이라는 기록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루수 브랜든 로우 선수의 39 홈런 등 이게 역대 이루수 역대 홈런 5위라고 하더라고요. 등 이제 우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부로 넘어가서 보자면 미러키 브루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 시즌 MVP 옐리치 선수가 부진하면서 발목을 잡히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구 우승을 확정짓고 신입생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이 전화위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대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요 항상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즉 탑독은 아니었다는 건데 이번에도 아쉽게 에이스인 아쿠나 선수의 십자인대 부상이 터지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가 없는 애틀란타가 미러키에게 조금 더 열세를 갖고 플레이오프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와일드카드전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가 가게 되었는데 LA 다저스 같은 경우엔 106승을 기록하고도 승에서 밀려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게 쫓겨난 거죠. 샌프란시스코에게 밀려나서 와일드카드전으로 쫓겨난 신세였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팬들이 보는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고 슈어저, 뷰러의 이제 싸이영상 이제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는 그런 식의 선발진이 미쳐 있는 상태고 전력 역시 굉장히 단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전 상대였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막판에 17연승을 보여주면서 극적으로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코리안 리거 김광현 선수까지 있고 이런 팀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몰라서 세인트루이스를 개인적으로 약간 응원을 했었는데 오히려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은 지구에서 다저스를 와일드카드전으로 쫓아냈던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재매치업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3선발까지가 굉장히 굳세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포지와 크로포드가 회춘하면서 3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두 주역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플레이오프를 앞서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이긴 팀이 이제 아예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재밌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서 많은 야구 팬들이 이제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역대급으로 승수가 많은 두 팀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제 치열한 시즌을 갖게 되고 프롭 또한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야구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프롭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그 MLB와 KBO의 소식을 전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흥미롭게 이 정보를 알고 관람을 하시면은 남은 KBO의 시즌과 남은 플레이오프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녹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아쉽지만 축하해줄 축하해줄 건가요? 지난번에 아프신 것도 축하받았는데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저희의 이제 영원한 광대 희성 씨가 아, 네. 이제 잠시는 아니죠. 잠시라고 해주세요. 네. 잠시. 네, 비행기 언제까지 화정으로. 할지 모르지만 네. 잠- 분명히, 잠정. 네. 확실한 건, 네. 분명히 저는 돌아올 겁니다. 네. 잠정 의사라고 하죠. 잠정적으로, 네. 더 좋은 곳에 이제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네. 스카웃이 맞나요? 아무튼, 네. 다녀오도록, 다녀오는 게 아니죠. 네. 잠시, 외근 갔다가 돌아오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없어도, 네, 다, 네 분이서, 네,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네. 파이팅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희성 씨가 이제 꽤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때까지 이제 희정 씨의 빈자리를 잘 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신가요? 희정 씨에게 따로 이제 뭐 응원의 메시지를 혹은 새로운 곳에서의 안녕을 빌어주고 안녕을, 네.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 네. 반갑습니다. 댓글로 잘 말씀하시죠, 그럼. 그쵸.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희정 씨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마디요? 아까 다 했는데. 임팩트 있게 딱 한마디 해주시면 임팩트 있게요. 임팩트 있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 네, 뭐, 아쉽게도 됐네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희정 씨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의 에피소드 64번째 에피소드 자꾸 헷갈리네요.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점점 세지 못하는 것처럼. 네. 네, 64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들으신 정보가 유익하시고 잘 재밌으셨다면 저희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